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까요? 산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산에만한 매력이. 못 말리는 산 마니아 김세진 님입니다. 한참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갔고요. 운악산, 설악산, 한라산, 치악산, 저 악산 많이 다녔습니다. 이야, 유명하다는 산은 다 다녀오셨네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이 다리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좋아하던 등산이 두려움이 됐다니 무슨 사연일까요? 1년에 한 3-4번은 접질러진 것 같습니다. 산에서 주로 많이 접질러지고요. 가끔 이제 비포장 도로의 파인길에서 접질러지고. 산방 친구들하고 가면 다른 친구들은 이제 전혀 접질러지는 게 없는데 저만 접질러지는 거죠. 남들보다 자주 발목을 접질린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발목이 접지르는 것은 발목의 염좌입니다. 원래 상태에서 우리 생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관절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 관절의 안정성을 부여하던 인대가 이제 늘어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염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한쪽 발은 26개의 뼈가 근육과 인대로 정교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뼈와 뼈를 연결하는 섬유성 조직이 인대인데요. 발목에는 내측 인대와 외측 인대가 있습니다. 걷다가 발을 헛디뎌 발목 관절이 과도하게 꺾이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손상을 입는데요. 이것을 염좌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산을 다니면서 심하게 저질러진 이후부터는 이런 고통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90도 정도로 접질렀다고 해야 되나? 상당히 제가 봐도 많이 접질렀습니다. 90도요? 아이고, 많이 아프셨겠어요. 10년 넘게 계속 같은 발목 때문에 고생이시라는데 어느 쪽 발목이에요? 왼쪽 복숭아 이 바깥쪽 요 중심적으로 굉장히 아프고요. 한참 주물르면은 이 등 쪽으로 해갖고 여기도 눌렀을 때는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 부위를 누를 때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통증은 늘 따라다닌다고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지금도 계속 아프거든요. 우리하고. 발을 디디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여간 힘들고 불편한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게 움직여야 안에도 꾸덕꾸덕 이게 하듯이. 발목이 덜컹거리기까지. 그래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아픈 왼쪽 발이 오래 버티지를 못하네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한 발로 섰을 때 이제 균형을 잘 잡는지 이제 그런 걸 보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발로 선 상태에서 발목이 불안정한지 이제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오랜 시간 세진님을 괴롭히고 있는 발목 통증. 무엇이 문제인지 본격적인 진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아프신 데가 어디세요? 지금 이 복사표 요 밑으로 해가지고 네. 여기가 많이 아픈 편입니다. 여기가 예. 네, 자주 접질르세요. 네, 자주 네, 접촉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좀 불안정해요. 이렇게 딱 인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좀 저항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럴 때 근데 보면 이렇게 확 돌아가는 거.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당겼을 때 여기가 덜컹거리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느끼시나요? 덜컹덜컹. 네. 직접 만져보면서 진단하는 이학적 검사인데요. 어떻게 진단하는 것이죠, 교수님? 네, 반대쪽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저항이 느껴지거든요. 네. 이렇게 꺾을 때. 네, 여기는 이게 저항이 안 느껴져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앞으로 했을 때 이쪽은 덜컹거리는 느낌이 없고 여기는 제가 딱 손에 덜컹거리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덜컹덜컹 이런 느낌이. 네. 왼쪽 발목이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다음은 발의 정렬 상태를 살펴봅니다. 양쪽 다 그렇긴 한데 약간은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내반돼 있다 그러죠. 이제 좀 그런 상태가 조금 관찰이 됩니다. 그러네요. 안으로 살짝 휘었네요.
후족부도 좀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상에 비해서는 약간 이게 안쪽으로 조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발이 휜 상태는 신발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정렬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걷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바깥쪽이 좀 주로 달아 있습니다. 희한하게 진짜 그렇네요. 아치가 좀 높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여기가 발등이 좀 튀어나와 계시고요. 발의 아치도 정상보다 좀 높은 편인데요. 아치가 조금 높으면서 발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좀 모아져 있는 요족 혹은 내반족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세진님과 같이 발등이 높고 아치가 높은 발을 요족이라고 합니다. 발을 가진 동물들은 많지만 그중에서 직립보행을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발에 있는 이 아치 덕분이랍니다. 아치는 효과적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구조이면서 걸을 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진님의 발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정밀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상태일까요? 위로 이렇게 위로 볼록한 상태가 됩니다. 네. 그 말이 이제 아치가 좀 높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봐도 발등뼈가 볼록하네요. 이게 이제 서서 찍은 엑스레이인데 아래가 이제 지면입니다. 근데 지면이랑 봤을 때 발목 각도가 이렇게 딱 평행해야지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힘이 골고루 분포된다는 거잖아요. 이쪽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지 않습니까? 지면이랑 봤을 때, 예. 그죠? 안쪽으로 이렇게 예. 딱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네요. 각도가 달라요. 이런 것들이 발목을 접지르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발목을 이제 접지를 때 주로 발목이 이렇게 안으로 돌아가면서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기 좀 쉬운 정렬 상태야 있다는 거죠. 안으로 휜 상태가 삐끗하기 쉽게 만든다고요. 이 각도랑 이 각도를 봤는데 최대한 덜 벌어지는 게 좋습니다. 발목 관절의 두 뼈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보는데요. 왼쪽은 보시면은 확 벌어져 있죠. 네. 왼발이 확실히 심각해 보이네요. 이 말은 이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예. 지금 거의 늘어나 있고 여러 번 접질리면서 그 발목이 흔들린다는 상태예요. 왼발의 불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안정성이 아마 관절을 조금씩 상하게 하고 있구나. 네? 관절까지요? 그래서 인대는 이쪽 문제지만은 네, 지금 누르면 좀 아픕니다. 예. 이게 예, 그쪽이 훨씬 아픕니다. 이학적 검사에서 아파했던 부위가 관절이랍니다. 발목을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격자 구조라고 하는데요. 불안정성이 또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발목이 자꾸 흔들리고 부닥치면서 부분적으로 연골이 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목 관절염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발목을 자주 접질리게 되면 관절에 붙어있는 인대가 파열되죠. 인대가 파열되면 위아래 두 뼈가 고정되지 않고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연골이 상하고 닳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관절염으로 악화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엑스레이에서 가시가 되게 튀어나왔잖아요. 발목 앞쪽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뼈가 이렇게 좀 우짜란 뼈 조각이 네. 3차원 검사에서 보더라도 이런 데가 막 튀어나왔죠. 이렇게 여기도 뼈가 이렇게 우짜라고 있고요. 네. 이렇게 우짜란 뼈를 골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관절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면서 그 자체가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초기 소견 같이 관절염 초기 증상이라는군요. 여기 생기는 원인이 여러 번 접질려서 안에서 이제 발목이 자꾸 부딪히면서 연골이 손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안쪽으로 틀어져 있고 아치 높은 발목에 의해서 더 가중될 수 있는 상태고요. 발목 염좌가 단순히 염좌에서 그치지 않는군요. 모든 하지 관절이 그렇지만은 이제 어느 관절이라도 좀 안 좋게 되면은 보행이나 이제 직립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이제 전신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은 보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이랑 또 직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염좌가 있을 때부터 잘 이제 관리를 해서 불안정성으로 발전하지 않게 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불안정성이 있더라도 잘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해서 발목 관절염으로까지 진행을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접촉. 그렇다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발목 불안정하고 관절 있으신 분한테 등산이 제일 안 좋은 운동 중에 하나긴 합니다.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접질러요. 오르막길 내리막길에서는 몇 배의 체중이 더 갑니다. 발목이 견뎌야 되는 체중이. 세진님 당분간 등산에 끊으셔야겠어요. 발 모양 자체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조금 분산시켜주는 신발을 신는 게 좋아요. 쿠션 좋은 운동화는 바닥이요?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는데 실내에서 뭐 슬리퍼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좀 많이 불편하시면은 일반 신발 같은 부피가 크지는 않은 그런 실내화. 요족의 단점을 보완하는 신발을 신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관절이 심하게 상하지는 않고 뭔가 초기거든요. 네. 인대는 비록 약해졌지만은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거를 해서 근육을 좀 강화를 시키면은 인대를 좀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밸런스 잡는 운동을 좀 해서 반사적으로 수축을 해서 안 접질릴 수 있는 그런 재활 운동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발목을 위한 재활 운동까지. 흔들리는 발목을 꽉 잡아줄 특급 운동 솔루션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천천히. 요리. 신이 난 강아지와 달리 연신 천천히를 외치는 이분. 가자. 급기야 걸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자, 같은데 엄마 좀 앉아있다 가자. 앉을 때를 찾으시네요. 아, 발 아파. 발이 좀 불편하신 것 같죠? 어떻게 안 좋으신가요? 걷다 가면 이제 발목이 이제 뻐근하게 아프고 발바닥은 이제 약간 찌릿찌릿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감각이 없는 느낌? 한 20분 이내로 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아픈 발 때문에 산책도 쉽지 않다는 이미연님. 자, 좀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2009년도에 그 이제 운동한다고 러닝머신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다쳐가지고 발목 통증이 시작이 됐고 2009년 꽤 오래되셨는데 그간 치료는 안 받아보셨어요? 기억나는 게 한 9군데 다닌 것 같아요. 한의원까지. 소염제를 거의 한 4개월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충격파도 뭐 한 6번 정도 했었고 너무 안 나니까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맞았었는데 아이고 나름 애를 많이 쓰셨네요. 저는 되게 특이하게 왼쪽만 계속 많이 접지르더라고요. 미연님은 특히 왼쪽 발목과 발바닥의 통증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한발서기 테스트에서도 역시나 왼쪽이 많이 불안하시네요. 평범한 집안일을 할 때도 안 쓸 수 없는 게 발입니다. 고정 자세로 있을 때는 보통 발바닥이 더 많이 통증이 오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이렇게 디디고 있으면 저는 힘드니까 한쪽 발을 그래서 들었다 놨다 좀 하는 편이거든요. 미연님은 나름 노력도 하고 있다고요. 틈날 때마다 발목 운동도 하고 조격도 하고 좋다는 건 다 해보고 있는데 왜 잘 안 낫는 걸까요? 답답하시겠어요. 딱히 병명이 있다고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너무 근력이 없어요. 활동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생활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병명은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미연님의 발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바로 진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렬 상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후족부 상태도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 먼저 발 모양에는 큰 이상은 없다고요. 다음은 이학적 검사인데요. 보세요. 이쪽은 그렇게 흔들리진 않고요. 이쪽에 비해서는 조금 흔들리긴 하네요. 네. 왼발은 확실히 불안정성이 진단됩니다. 발바닥이 더 아프세요? 발목이 더 아프세요? 지금은 발바닥이 또 더 발바닥. 많이 아프다. 걸었다가 이제 좀 앉아있을 때 약간 좀 저린 느낌이 조금 있어요, 발바닥. 이번에는 발가락 사이를 눌러보는데요. 네, 거기요. 여기 좀 아프시고요. 여기는요. 여기도 좀 아프시고요. 네. 발가락 주변이 확실히 아프시군요. 발가락 사이에 저희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 약간 좀 두꺼워져 있고 그러면서 딛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지간신경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여야죠. 지간신경종? 이름도 어려운데요. 발에는 발가락 뼈 사이로 수많은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그 신경들이 어떤 이유로 눌려지고 손상되고 두꺼워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지간신경종이라고 합니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 주변 인대에 의해서 압박을 받거나 오랜 시간 체중 부하 등으로 인해 앞꿈치에 압력이 집중되면 잘 생긴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미연님의 발 상태를 확인해 볼까요? 뒤꿈치에 뼈가 이렇게 조금 돌출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오른쪽도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뒤꿈치가 좀 돌출돼 있네요. 이렇게 돌출돼 있으신 분들이 아킬레스 힘줄에 무리가 좀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돌출 부위가 아킬레스건을 자극시키는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저희가 걸을 때 좀 예민해졌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자꾸 이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좀 쩌릿쩌릿하고 저리고 화끈화끈하다 이렇게 하는 아, 맞아요. 되게 그래서 뜨겁고. 딱 디뎠을 때 그렇게 되고 이렇게 딱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걸으면서 이렇게 발 뒤축을 올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거기가 자꾸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발 앞쪽 자체가 발바닥 쪽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환자분의 통증의 하나의 원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발바닥을 수시로 주무르고 디디기를 힘들어하셨군요. 발 앞꿈치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다 이제 지간신경종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발목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킬레스가 짧아져 있어서 이제 앞꿈치에 압력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딱딱한 신발이라든지 그런 걸 좀 오래 신고 걷는다든지 그럴 때도 이제 앞꿈치 압력이 증가가 되게 되면 지간신경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골 밀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런 데가 전반적으로 좀 검게 보여요. 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좀 적다는 거죠. 왼쪽 발뼈의 골밀도가 비교적 낮다는데요. 골 감소증, 골다공증이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요? 왜 왼발에만요? 가장 큰 이유가 아프시면서 이쪽을 좀 안 쓰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제가 4월 달에 또 한 번 네. 무릎이 다쳤었거든요. 넘어지면서. 같은 쪽. 네, 다 왼쪽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출퇴근도 이제 자가용으로만 하다 보니까 거의 걸을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 몸의 뼈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어떤 이제 균형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체중 부하가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뼈에 이제 미네랄이 좀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골 감소증 내지 심하면 골 다공증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골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을 어느 정도는 좀 디뎌서 이제 그런 골 감소증이라든지 골다공증을 오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미연님의 발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앞쪽에도 저 쿠션이 되게 좋아야 되고 또 하나는 신발을 신었을 때 잘 꺾이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좋지가 않아요. 꺾어봤을 때 덜 꺾이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좀 튼튼하게. 신발도 지간신경종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바꾸는 게 좋고요. 운동은 해주는 게 좋지만은 좀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킬레스 힘줄을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조금씩 그냥 늘려주시면은 평소에 걸을 때 그 상했던 부위에 부하가 덜 가게 되거든요.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발 안쪽에 있는 저희가 내재근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강화 운동을 하셔서 발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도 필수인데요. 그런데 내재근이 뭘까요? 발등뼈 아래 발바닥에는 두꺼운 근육층이 있는데요. 이것을 내재근이라고 한답니다. 내재근은 발가락을 곧게 펴고 벌리고 모으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발의 아치를 유지해 발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면서 충격 흡수도 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제 불안정성 자체는 인대가 이제 이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인대가 다시 강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관절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비록 인대는 이완되어 있지만은 근력이 발목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이 불안정하고 아픈 귀하신 몸들을 위한 운동 솔루션.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발의 균형 감각까지 살릴 수 있는 운동을 함께 처방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운동은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쉽게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 아시나요?
네. 가위바위보 손으로 어떻게 하죠? 가위, 바위, 보 이렇게 하죠. 이거를 그대로 발로 옮겨서 할 거예요. 오, 발로 하는 가위바위보. 양손을 어깨 위에 딱 대세요. 어깨에 대고 내가 뒤로 밀리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아랫배 힘을 딱 주고 발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주먹은 어떻게 할까요? 주먹. 오그리는 동작, 오므리는 동작이 주먹이고요.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리고 나머지 발가락을 아래쪽으로 위치시키는 게 가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으로 발가락을 쫙 벌려주는 운동이 보자기입니다. 자, 묵, 찌, 빠. 자, 여러분도 댁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요. 발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가위 안 되죠? 사무엘님, 얼굴이 아니라 발에 힘을 주세요. 발가락에 내재근의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운동 자체가 발가락의 내재근의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운동이 아니라 놀이처럼 보이지만 따라하다 보면 내재근이 강화된다고요. 묵, 찌, 빠. 해보면은 내재근을 강화하는 두 번째 운동, 바둑알을 활용한 운동인데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픈 발에 반대쪽에 바둑알을 주시고 발가락으로 집어서 하나씩 옮기는 걸 해볼 거예요. 이것도 재밌겠네요. 선생님 말은 정말 빠르신데요. 옮기고 집어서 옮기고 집어서 옮기고 집어서 옮기고 손 같죠? 네. 이렇게 해서 발가락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이제 세 분 차례 바둑알 집기 시합을 해볼 텐데요. 시작! 아이고야, 한 알 집기도 쉽지 않죠. 꼼지락꼼지락 살아있는 발근육 느껴지시죠? 세진님은 진짜 세진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 세진이 손 같은데요. 끝 1등. 그런데 이건 누구 발인가요? 아, 사무엘님 힘내세요. 끝났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좋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 느꼈는데 네, 저 발가락이 좀 잘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안 쓰던 근육이니. 자, 다음은 밴드를 이용한 근육 강화 운동. 내 발목에 가깝게 밴드를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내 골반 넓이만큼 뒤꿈치를 이렇게 벌려주세요. 발목을 바깥으로 들어주는 운동인데요. 고관절과 무릎의 근육까지 함께 활성화시키는 운동입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을 고정한 상태에서 운동하시는 게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발목 근육을 강화시키고 발목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세 분 아픈 발목을 중심으로 꾸준히 해주세요. 또 다른 밴드 운동. 밀었다가 천천히 몸 쪽으로 가주세요. 밀었다가 여기선 몸 쪽으로 발목을 천천히 밀었다가 당겨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발목 불안정성 운동, 블록을 활용한 운동인데요. 본격적으로 발목의 불안정성을 잡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이 세 부위로 나눠져요. 뒤꿈치, 앞꿈치, 그리고 발 중앙부, 아치가 형성된 부위. 이 뒤꿈치하고 앞꿈치가 잘 서로가 디뎌져야지만 이 중앙부에서 안정성이 생깁니다. 다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짓나요? 한쪽 끝하고 반대쪽 끝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짓잖아요. 그럼 이게 아치를 잡아주는 운동인데요. 두 블록 사이에 다리를 놓듯 위치를 잘 잡은 다음 다리를 들어줍니다. 둘, 셋, 넷.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을 잘 눌러준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들 수 있어야 돼요. 블록 위에 균형을 잡고 서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요. 일곱, 휘청휘청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세 분 모두 열심입니다.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 집에서 하실 때는 옆에 반드시 짚을 수 있는 보조 도구를 두고 하셔야 한다고요. 처음이라 쉽지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운동은 무엇일까요? 발목 주변 근육을 뻗어줘 안정성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발목의 가동성을 확보하는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내가 아픈 발을 올려주세요. 충분히 발목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로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뒤꿈치가 닿지 않겠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옆에 지지할 게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서
늘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벽을 짚거나 보조 도구를 꼭 두고 하시는 거 일곱, 잊지 마세요. 여덟 번을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이 늘어납니다. 지간신경종이 있는 미연님에게 특히 좋은 동작이라고요. 스트레칭부터 근력 강화, 균형 감각까지 동작이 쉽고 어렵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함께 해보시죠. 이렇게 오늘 운동을 한번 처음부터 내재근 단련부터 시작해서 발목의 강화 운동, 안정성 운동, 그리고 늘리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할 때 통증이 생겼던 그런 운동들은 조금 더 뒤로 밀어놓고 통증이 생기지 않는 운동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거든요. 꾸준히 반복하는 게 중요하네요. 세 분 모두 열심히 하세요. 자, 새해를 지나 귀하신 몸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오, 등산 대신 운동 중. 운동해보니까 어떠세요? 이 중심 잡기라든가 이 밴드 운동 통해서 밀어낼 때 처음에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할수록 조금 더 힘 들어가는 부분이 좀 강해지고 또 힘이 생기는 거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진님, 높은 아치를 보조해주는 요족 패드도 깔고 실내화도 바꿨다고요? 와, 이 발목을 잡아주고 이 요족 있는 데에 좀 거기에 힘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평상 신는 거랑 다른 건데 계속 신으면 이 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내에서도 발목을 생각하는 습관 너무 좋습니다. 여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연님은 문 선생님을 찾아왔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일시적이라도 효과가 있어야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진행했을 때 그게 몸에 입혀지면서 그게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길게 끌고 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 위쪽에 무릎이라든지 그 위쪽에 고관절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활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발뿐 아니라 다리 전체에 근력이 부족한 미연님을 위한 일종의 보충 수업인데요. 요게 개선이 이런 심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연님 같은 경우는 발목이 아프시기 때문에 이 힘을 이 고관절이나 허리 쪽에서 좀 더 큰 근육들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등근 운동, 특히 중등근과 대등근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이고, 미연님 숙제가 더 많아졌네요. 아, 네. 너무 많아졌어요. 이것도 꾸준히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열심히 해야죠. 세 분 모두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 솔루션 열심히 실천해 주셨는데요. 3주간의 도전이 끝나고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김세진님, 한발서기 테스트인데요. 오, 너무 안정적인데요. 균형 잡는 거는 저번에 비해서 아무래도 근력 운동이나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운동 좀 꾸준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초기지만 관절염이 보였던 세진님, 통증은 좀 어떨까요? 아픈 관절을 한번 제가 좀 눌러볼게요. 네. 왼발 관절 부위인데요. 네, 거기 누르면 여기도 아프시고. 네, 점도 오듯이. 네. 통증에는 큰 변화가 없네요. 발목 관절염은 운동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발목 관절의 연골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운동을 한다고 다시 재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근력 운동은 중요하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고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구조적인 변화도 오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옆에 근육이 꾸준하게 근력이 좀 있으시면은 글로 가는 충격을 좀 근육이 일부러 흡수를 하고 변형이 생길 때 그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근력 강화 운동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 발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구나. 이거를 새롭게 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보고 이 변화가 없으면 좀 심각하게 뭐 수술 쪽을 고려했을 텐데 단기간에 몇 주 안 되는 운동이지만 발목에 또 다른데 좀 더 힘이 붙는 것 같아서 삶의 일부처럼 제한 운동을 틈틈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떠세요?
조금 걸어보셨어요? 그때 좀 너무 안 걸으셔서 제가 조금 뼈가 조금 네, 좀 이상 의식적으로 좀 더 네네. 걸어보셨어요. 어. 이게 처음에 걸을 때는 좀 통증이 그죠? 네. 있어가지고 힘든데 걷기도 열심히 하셨다네요. 너무 안 쓸 때는 그렇게 좀 아프더라도 조금 걸으시면 오히려 좀 좋아지는 측면도 조금 있어요. 아킬레스건 운동도 처방을 받았었는데요. 아킬레스 힘줄이 좀 짧아져 있으면은 이게 발목 위로 잘 안 젖혀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으세요. 무릎 한번 굽혀보실게요. 오,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한 효과가 있네요. 통증을 줄여줄 지간신경종에 도움이 될 패드도 착용 중이셨는데요. 궁금한 게 위치가 이 정도가 맞는 건지 네. 아니면 딱 여기 정도에 오면 좋거든요. 지금요. 네. 그것보다 조금 더 쿠션을 통증 부위인 발바닥에 딱 닿도록 하면 더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불편감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통증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좀 아프시고 조금 통증이 예, 있으시고. 예. 안타깝게도 발바닥 통증은 큰 변화가 없다고요. 일단은 운동하는 걸로 예, 지켜보자고 하셔서 했는데 통증이 생각보다는 좀 예, 힘들어서 단기간적으로 뭐 불편하신 거는 뭐 소염제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복용하셔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부위인가요? 치료를 그거 자체를 이제 예전으로 되돌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상생활 다 가능하고 운동도 하고 내가 좀 덜 불편하게 좀 살 수 있고 그런 거를 목표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함과 이제 그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서 되게 단시간에 확 바뀔 거라는 생각보다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마인드로 항상 운동으로 병행하면서 좀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